네,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8천 달러 선 재돌파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여전히 가격 유지는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알트코인 쪽에서는 지속적인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PC 물가지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과감없이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일단 시장 안의 지수들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해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도 110억 달러 선으로 확실히 주말보다는 큰 폭의 상승을 해준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물 ETF의 현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현물 ETF를 매입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두 거래일의 ETF 매입세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무려 11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는 현물 ETF를 매수해주면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ETF 쪽으로 들어오고 이게 현금에 대한 자금까지도 연동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개별 코인 가격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3% 상승한 10만 8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죠. 여전히 많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비축적 자산으로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매집하겠다라는 로드맵들을 공유해주고 있고요. 또 새벽 시간에는 고위 백악관 한 인원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을 향한 로드맵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언제 얼만큼 어떻게 매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진 않았지만 백악관 측에서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1.8% 함께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91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동일하게 ETF 쪽에서의 긍정적인 자금 흐름이 들어온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2.1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리플 쪽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기술 개발 업데이트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점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럼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세 가지의 종목이 모두 오름폭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NB부터 트론까지 1% 내외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에이다가 2.5%로 가장 강한 하락을 현재 시각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보여집니다. 다음 장 통해서 종목들 계속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0.4% 정도 하락하면서 5만 1,0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발란체가 2.2% 하락한 2만 4,000원 선, 그리고 수이 같은 경우는 어제는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였다가 오늘은 3% 하락하면서 3,7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징 코인들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사하라 AI가 드디어 상장이 됩니다. 바이낸스 그리고 국내 원화 마켓에도 동시에 상장이 되는데 오늘 밤 저녁 9시 30분에 상장이 되고요. 상장 직전부터 엄청 관심을 많이 받았던 코인이기 때문에 사하라 AI에 대한 상승 코인에 대한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인이죠.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지만 일단 가격은 3%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안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당분간의 변동성 집중을 해보시고요. 이더리움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현물 ETF 쪽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 나오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도 같이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안고 있는 코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방향성 저희와 함께 진단해보셔야겠죠.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트렌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코인 시장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전문가님과 함께 작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제가 지금까지 작도의, 즉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선을 긋는 방법, 그다음에 추세선의 연장제 형태인 채널, 그다음에 박스권의 형태, 여러 가지 그리고 패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뭐 채널 하단에 매수해서 상단에 팔아라, 박스권의 하단에 매수해서 박스권의 상단에 팔아라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던 패턴, 이 패턴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지집을 하고 어느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집한다면은 어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 바로 패턴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의 진입 방법이에요. 제일 첫 번째,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라는 건 뭐냐? 차트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움직여주는데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제 대변을 합니다. 어떻게 대변을 하냐? 어느 특정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만약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사람들은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군중 심리가 적용이 돼서 그리고 지금 가격은 이전보다 대비를 했을 때 미래 가격과 대비를 했을 때 나는 지금 가격이 싸니까 사가지고 비쌀 때 팔 거야라는 군중 심리가 동반이 돼가지고 특정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군중 심리가 곧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일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특정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만약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보다는 신뢰도가 조금 낮아지고 트랩 가능성, 가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돌파 캔들의 패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가격이 올라가세요. 올라가면서 특정 저항 구간을 설정을 하고 특정 저항 구간을 캔들이 돌파를 해줍니다. 근데 돌파를 해주는데 이 종가를 돌파를 하고 마감이 돼주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윗꼬리를 이렇게 막 말아 내려주는 형태가 나와줘요. 그럼 이 말은 뭐다? 돌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판다는 거예요. 즉 매도 압력, 하방 압력이 들어와 준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돌파를 하더라도 이 말아내리는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 반전의 형태로 가격이 캔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꼭 이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는지 이 요모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정배열 돌파 시 신뢰도가 높아진다. 무슨 얘기냐?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일 때 상승 추세라는 건 뭐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 가격이 일정한 추세, 상승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상승 추세에서 사주게 된다면은 이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 한 이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었던 상승 추세선이라든가 아니면 상승 채널의 형태를 작도를 하면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다. 20, 60, 120, 240 아니면은 단기, 중기, 장기 중기, 장기, 중장기 이런 식으로 정배열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상승 추세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패턴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진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리테스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려요. 패턴이든 어떤 구간이든 저항 구간 혹은 지지 구간 돌파를 해줄 때 반등이 이탈하고 저항이 나와줄 때 리테스트 구간을 꼭 체크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럼 리테스트라는 건 뭐냐? 특정 구간에 있는 지지선, 특정 구간에 있는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그 특정 구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간다는 거를 리테스트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1,000원에 저항선이 있어요. 현재 가격이 990원에서 1,050원까지 돌파를 해줍니다. 돌파 이후에 1,000원 구간을 다시 1,000원까지 가격이 다시 내려가줘요. 그럼 특정 저항선이었던 1,000원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는 거죠. 그럼 다시 테스트하러 갔을 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반등이 나왔다, 리테스트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패턴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을 때 그 돌파인 구간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서 리테스트가 나와줬구나, 리테스트가 나와줬으면은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바로 배웠었던 패턴으로 넘어가서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패턴입니다. 대칭 삼각형이란 패턴이었고요.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의 특징은 뭐냐? 고점 구간을 낮춰주고요, 저점 구간을 높여줘요. 즉 일정한 추세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하방 압력과 일정한 상방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선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진입을 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 하단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1차 타겟가로 잡고 목표가로 잡고 이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목표가를 설정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하단 추세선 구간에서도 매수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가 약간 힘들 거예요. 왜?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줄 때 등장을 해야 신뢰도가 더 높은데, 여러분들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돌파해줄 때 상황을 예시로서 가져왔고요. 그럼 돌파해줄 상황에는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이 상단 저항선 구간, 고점 구간을 내려오는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해놨어요. 이 추세선 구간을 상방으로 종가 기준 돌파 마감을 해주는 캔들. 근데 지금 형태 보니까 어때요? 윗꼬리를 말아 내려주고 있는 형태예요. 즉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럼 아까 신뢰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었죠?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은 리테스트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았을 때 돌파 이후에 아랫꼬리가 이전 저항선 부근을 터치를 해주고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진입을 한다면은 첫 번째 구간, 이 돌파 마감한 구간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준 구간에서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 수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이 수렴이란 패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격이 이런 식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더 잘 보이는 곳에서 보여드릴게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면은 가격이 이런 식의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상단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은 패턴의 형태가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삼각 수렴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전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면은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 수렴이라는 거는 이전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지 추세가 전환되겠구나, 아니면 추세가 유지되겠구나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타점을 놓쳤어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돌파하고 난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 줄 때, 그럼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똑같아요. 수렴의 하단 구간을 이탈을 해줄 때 종가 기준으로 이탈 마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다가 빠른 손절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더라도 전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삼각 수렴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패턴이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저점 매물대 구간까지 나는 조금 더 천천히 관망할 거야, 지켜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전저점 구간 매물대까지 봐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승 삼각형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란 이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상승 지속형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패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줍니다. 그럼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특정 압력을 받아주고 있던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왜? 상방 압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 삼각형 패턴 어디에서 진입을 하냐? 자, 첫 번째 간단합니다.
전고점 매물대, 뭐 전저점 매물대 이탈 손절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냥 고점 구간 돌파를 해줄 때 잡으면 돼요. 심플하죠? 이걸 다시 축소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던 매물대가 있는데 돌파를 해줄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바로 진입. 그게 아니라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 나와주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면은 신뢰도가 높게 좋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추세선을 이탈을 해주는 종가 기준 이탈해주는 구간 첫 번째.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시켜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전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줄 때 손절가로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상승 삼각형 있으면 반대인 패턴도 있어야겠죠. 하락 삼각형이란 패턴입니다. 하락 삼각형이란 패턴은 고점 구간 계속해서 낮춰주고요. 저점 구간에서 일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줘요.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진입하느냐? 하락 추세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혹은 이거는 이미 하락 반전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와 줄 때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익 실현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무난하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종가 기준 이탈, 저점 구간을 이탈해줄 때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 이 쌍봉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하락 반전 패턴이에요. 하락 반전 패턴이기 때문에 진입가 기준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떤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그다음에 머리, 오른쪽 어깨 형성을 해주고 저점 구간, 어깨 라인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전 캔들을 보니까 꼬리를 길게 달고 말아 올린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 어깨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지점을 우리는 넥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넥라인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는 접점이 많았던 구간을 1차 넥라인 구간이라고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각수렴에서 이탈 기준에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전 전점 매물대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난 조금 빠르게 자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손절 라인 잡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전 구간에서 매수세가 터져 나왔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꼬리 기준을 보수적으로 매물대로 잡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보수적인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에다가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앤숄더 패턴, 뒤집은 패턴이 있겠죠. 상승 반전 패턴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 역헤드앤숄더 같은 패턴 같은 경우에도 패턴은 똑같아요. 왼쪽 어깨 설정을 해주고요. 몸통, 머리 설정해주고 오른쪽 어깨 설정을 해줍니다. 저항을 받아주는 넥라인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이 넥라인 구간, 어센딩 패턴, 상승삼각형 패턴이 돌파를 해줄 때 진입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느냐 아니면은 돌파하고 리테스트 반등 나와주느냐 딱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리테스트보다 제일 좋은 거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군중 심리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 돌파라는 진짜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손절은 어디에다 잡느냐? 간단해요. 이 저점 구간 매물대 머리의 제일 꼭지점 그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점 이탈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락 반전 패턴의 대표 주자 쌍봉이란 패턴이 있고요. 이중천장이라고 부릅니다. 쌍봉은 뭐냐? 두 개의 봉우리를 형성을 해줍니다. 두 개의 봉우리를 형성을 해주고요. 이 저점 구간, 마찬가지로 넥라인 구간, 지지 구간 매물대가 있어요. 약간 맥도날드처럼 닮긴 했는데 맥도날드는 아니고요. 쌍봉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줄 때 저점을 이탈해주는 종가 기준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손절가는 이익 실현이든 설정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봤었던 뭐 하락 삼각형 패턴, 헤드앤숄더 쌍봉 패턴 등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수익 구간이어도 이익 보전은 꼭 설정을 하고 넘어가야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천장, 쌍봉 패턴, 뒤집은 패턴 있죠. M자 뒤집으면 W죠. 이중 바닥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중 바닥 패턴, 두 개의 바닥을 형성을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해주냐? 그냥 쌍봉을 반대로 뒤집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요.
이 넥라인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줍니다. 근데 이중 바닥 패턴도 재밌는 게 여기에서 저점 구간을 높여주게 된다면은 아까 봤었던 패턴 중에 하나인 상승 삼각형이란 패턴으로 또 패턴이 바뀌어요. 어떻게 된다? 저점 구간을 높이는 이런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 받아주고 있는 상승 삼각형의 패턴으로 또 바뀌죠. 하지만 쌍바닥이나 상승 삼각형의 패턴 구간은 어디에서 진입을 한다? 고점 저항 받아주고 있는 넥라인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진입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돌파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거나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꼭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왜 돌파 이후 아까 처음 글로 설명을 드렸을 때 왜 돌파해줄 때 종가 마감이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캔들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캔들 보셨으면은 양봉 캔들이에요. 이 말은 뭐야? 가격이 이 구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감 보면 어때요? 윗골이 굉장히 크게 말아내렸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과 유사한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꼭 종가 마감을 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도 저점 구간 이탈 나와주게 된다면은 손절가 설정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헤드 앤 숄더, 쌍바닥 똑같고요. 쌍봉, 하락 삼각형, 헤드앤숄더 이런 패턴들 다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들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직접 진입 방법과 손절가, 이 목표가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해서 내가 바로 이 매매에 뛰어들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셨어요? 이제 지인들이 어느 종목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거에 홀려서 사거나 아니면은 매체나 언론,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 종목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로 올라갑니다 하면은 그거에 홀려가지고 사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패턴, 기술적 분석만 할 줄 아신다면은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직접 진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는 아직까지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영상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매일 오전 9시에 단기적인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체 승률이 90%가 넘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세일하는 코인 알려줘가지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목표가 찍고 이익 실현했고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조정이 우려돼서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 영상 끝에 알려드리는 관심 코인, 히든 종목들 방송 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타, 스윙 매매하고 있는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현재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서 진입할지, 어디서 익절할지 같은 등등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가 계속해서 관점 남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 같은 것들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작도 개념,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개념, 그리고 신호등 지표의 활용법까지 제가 찍어둔 VOD 강의 영상과 그리고 전자책, PDF 파일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해주시면은 무료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매매해서 수익 보는 이 행복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투자하는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 클릭하고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매일 오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급등 종목들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미국 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이슈들까지 챙겨보시면서 성공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과 함께 앞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비트코인 투자 전략 계속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비트코인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먼저 비트코인의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4시간봉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106.5K 구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 106.5K 저항 받아주던 구간, 하락 추세선까지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준 모습이에요. 현재는 최근에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급등 이후 나와주는 단기적인 조정 형태를 우려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고점, 그다음에 일본 기준 제일 큰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인 108.9K에서 109K까지의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단기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 리테스트 구간인 106.5K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106.5K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느냐? 먼저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순서대로 중기, 단기, 중장기, 장기로 단기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 즉 하락 추세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현재 가격이 이 이동평균선들보다 위에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이동평균선들이 상반 기울기로 올라오면서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럼 그 이후에 가격이 눌려주더라도 이 이동평균선 응축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누름을 받고 올라가준 현상이 나와줄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선적 관점은 단기간 내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반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느냐?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의 신뢰도가 높고 중기보다 장기의 신뢰도가 더 높은데 현재 보조지표 형태를 보았을 때 이 선들이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면은 하락 시그널의 형태고요. 상승 기울기면 상승 시그널의 형태입니다.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모두 하락 기울기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4시간 봉의 현재 보조지표 형태상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작도 관점,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의 형태가 명확하게 나와주진 않았어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폭발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구간이다. 왜 4시간 봉보다 상위 시간 봉의 형태, 보조지표 형태가 상승 시그널로서 진행이 되면은 이 보조지표라는 것은 트리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위치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점 갱신이 일어나면은 고점 구간에서 머물러줘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폭발의 시그널, 전조 증상 아니면은 이제 조정의 시작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106.5K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08.9K, 109K 구간을 돌파해주는지 그 유무만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시가총액 토탈3라는 차트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세, 떨어지게 된다면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하락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가격이 역배열에 가까운 형태의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추세인 22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 윗꼬리를 계속해서 말아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이 약간 횡보세를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알트코인 불장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이 저항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 혹은 알트코인의 불장의 전조 증상이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탈3 일봉 보조지표의 형태는 현재 상승 기울기, 상승으로 상승 시그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존재하는 저항 구간까지 돌파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알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이기에 신규 알트코인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에서 소액 정도 분할 진입을 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분할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알트시장 함께 설명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그 시장 안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김민경 캐스터와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브리핑 만나보시죠.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파월 또 대립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두고서 트럼프와 파월이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파월은 계속해서 신중한 또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미국 비트코인으로 주택 구매 가능할까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 주택금융청에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주택 대출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인데요. 관련된 호재성 모멘텀 자세하게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블랙록이 지금 BTC, 비트코인을 16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매집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또 서머 랠리가 가능할지 또 여러 가지 분석들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하원에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 없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시에는 금리 인하 시점 앞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이 파월 형편없다, 후임자 지금 3-4명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임기는 11개월 남았지만 지금 교체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상자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계속해서 이 조기 지명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CME 페드워치에서의 이 분석이 확률이 18.6%에서 24.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 또한 3년 만에 최저치를 가리켰는데요. 금리 인하를 할 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으로는 호재성 모멘텀입니다.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계속된 대립으로 인해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지 뉴스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호재성 모멘텀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의 주택금융당국이 비트코인도 다 자산으로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코인으로 집 살 날이 올 것 같은 모습이죠. 이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은 이제부터 대출 신청자가 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주택담보 신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굉장히 이 주택금융시장에는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미국을 암호화폐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 부합하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준비된 자산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관 차원의 비트코인 채택과 담보 자산으로의 인정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외에도 BTC 채택 보유안이라든지 혹은 지니어스 법안 등 여러 가지 이 긍정적인 환경들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릴 수 있을지도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기관의 매집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16일 연속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달 들어서 매일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단 하루도 매도 없이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카만 블랙록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들이 활발히 매수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시장은 블랙록의 이 같은 행보를 이 비트코인 장기 전망에 대한 신뢰 표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의 연속적인 유입은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된 이 기관의 매집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과연 비트코인 서머 랠리를 가동할 수 있을지 또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세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안의 주요 이슈들 함께 브리핑으로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만나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차 목표가를 돌파했던 종목들부터 정말 많은 변동성이 시장 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전문가님과 만나볼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와 그다음에 어떤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니어 프로토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SV, 퍼치 펭귄, 슈퍼워크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 진입을 했었고요. 각각 수익률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 여러 가지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었냐? 먼저 살펴봤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시켜 드렸었던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이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 제가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아까 패턴 중에 설명을 드렸었던 구간인 이중 바닥 패턴, 쌍바닥 패턴 구간이 이렇게 두 가지의 바닥 형태를 다져주면서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추세 전환을 나타내주는 신호인 이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줬었어요.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그랜빌의 매수 매도 법칙, 4법칙과 매수 4법칙과 매도 4법칙에 설명을 드렸었던 추세 전환의 매우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인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그랜빌 매수 1법칙도 등장을 해주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다음에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럼 이 관점, 신호등 지표, 그다음에 작도 관점에서의 상승 반전 패턴이 끝이냐? 아니에요. 1시간 봉의 상위 시간 봉인 4시간 봉에서 진행되는 이 보조 지표의 상승 시그널의 형태를 파악을 하고 거의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그럼 이 관심 종목 같은 경우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냐? 아까 M밴드 QR코드 찍고 들어오게 되시면은 먼저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이런 식의 형태로 진입가 1차, 2차, 매집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켜드리고요. 목표가 1차, 2차, 3차 더욱더 좋아 보이고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은 4차, 5차 목표가까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손절 대응해야죠. 저희는 청산될 거 아니니까 손절가도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말로만 이렇게 어느 구간에서 입절해라, 어느 구간 목표가, 어느 구간 손절가, 어느 구간 진입 이렇게 띡 던져주고 끝내주진 않아요. 바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2차 목표가 터치했다, 어디 목표가 이익 보존가 걸고 어디까지 추가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약간 상승 관점이 깨졌다, 뭐 손절가를 수정하겠다, 아니면은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입 이후에 AS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진행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SV에 다음에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퍼치 펭귄이라는 종목입니다. 퍼치 펭귄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SV와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등 지표에서 매우 강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이 초록 밴드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점에서 저항받아주고 저점에서 지지받아주고 있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박스권이라는 건 뭐야? 가격의 응축, 횡보 추세 혹은 응축을 얘기를 합니다. 이 박스권 매매할 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하라 그랬었냐? 하단 구간에서 매수, 상단 구간에서 매도 혹은 상단 구간을 돌파해 줄 때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이 동그라미, 태풍 등 화살표 신호 등 여러 가지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저는 상단 구간에서 가격이 저항을 받고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 폭발의 형태로서 가격이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근거의 뒷받침으로는 또 해당 시간봉에서의 보조 지표를 보았을 때 상승 기회로 올라가주는 이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보조 지표가 진행되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게 아닌 추가적인 상승 폭발의 기대치가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퍼치 펭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M밴드 내에서 이렇게 1차, 2차 진입가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근시간 내에 바로 단기적으로 올라가 주진 않았어요. 1차 목표가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렸냐. 현재 구간에서 조정받고 가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나 아직 진입가 기준 수익 관점 유지하고 있고 저는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차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하였고요. 1차 목표가만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퍼치펭귄 같은 거, 다른 코인 같은 거 관점 알려주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저는 관점을 볼 때 첫 번째 작도 관점에서 시그널이 있느냐, 두 번째 신호등 기표에서 시그널이 있느냐, 세 번째 이평 혹은 네 번째 보조 지표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나 히든 종목 같은 거를 알려드리는데 이거 다 어디서 배워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면은 다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에요. 어떻게 알려드려요? 작도 여러분들의 강의도 해드렸었지만 찍고 들어오면은 제가 패턴 관련해서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보조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의 형태를 찍은 VOD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시청하시고 PDF 파일이랑 전자책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럼 다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신호등 기표 제가 사용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매매 기법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진입해서 어떻게 익절 내고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졌는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법 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이 수익률 리뷰에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호등 지표까지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꼭 만나봐야 되는 종목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바로 함께 해보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이냐? 어제 설명을 드렸었던 카이아 코인이에요. 그럼 왜 카이아 코인을 어제 설명해 줬는데 또 들고 왔느냐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제 제가 카이아 코인 바로 진입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현재는 약간 과열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 조정의 형태를 띌 형태가 높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야 되느냐? 조정이 진행되고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눌림 구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이아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하고 어떤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제가 이 카이아 코인을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시간 봉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의 매우 강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이 초록색 구간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팔라 그랬냐? 상승 추세, 가격이 올라갈 때 사서 저점 구간에 진입을 해서 고점 구간에 팔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 신호등 지표, 즉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중에서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작도 관점은 어떻느냐? 현재 작도 관점을 보았을 때 상승 추세선과 그 추세선을 평행하게 연결한 선인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았을 때 상승 채널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저점 높여주는 추세선 구간, 예시를 들면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조정이 나와줘서 이 채널과의 이격도가 가까워졌다. 그럼 이 채널 구간, 하단부 구간 터치를 해주고 매수세가 들어와 주게 되면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은 굉장히 손익비 좋은 구간으로서 진입을 하기 좋은 타점이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러면은 이 해당 구간, 하단 구간 터치를 하고 나면 가격이 딱 찍으면은 사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채널 구간에서 강의해 드렸을 때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터치했을 때 사는 것보다 터치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 줄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란 게 뭐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시 화면입니다. 이런 캔들 패턴처럼 아랫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고 캔들의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되는 망치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요 캔들 패턴 형태처럼
이 캔들이 이전 캔들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 주었을 때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신뢰도가 더욱 높게 진입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진입 이후에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카이아 코인 지금 4시간봉에서 보조지표 봤을 때 지금 이 선들 다 하방 기울기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락 시그널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았을 때 신호등 지표도 그렇고 이 작도 관점에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상승 추세, 즉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추세라는 것은 가격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게 된다면은 저점 구간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깔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보조지표 형태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의 기울기가 꺾이지 않더라도 단기, 중기가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상방으로 교차를 내주는 행위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하락 시그널의 해소, 그 다음에 상승 시그널로의 전환이라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조지표 형태가 지금 어떻냐? 저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려고 모션을 취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저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시그널로의 전환이고 그 구간이 작도 하단 구간을 터치를 하고 매수세가 나와주게 된다면 전환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진입은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그리고 손익빈 어떻게 되느냐? 이 채널 하단 구간 터치를 해주고 반등 나와주는 구간의 가격대를 제가 248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 248원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채널 이탈은 전저점 구간 매물대를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채널 이탈 전저점 매물대 239원입니다. 239원, 248원에서 7원, 6원 정도에 진입을 한다는 가정을 해보았을 때 이탈 손절 구간의 손익비가 마이너스 6% 정도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냐? 전 고점 매물대를 잡을 겁니다. 지금 차트 보았을 때 이 가로줄 계속해서 돌파했을 때 지지받고 이탈했을 때 저항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는 이 가로줄 구간을 목표가로 잡을 거예요. 그럼 이 가로줄의 목표가 가격은 어디냐? 278원이고요. 278원 구간까지 올라가 주게 된다면 손익비상 12.6%의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럼 손절, 익절가 봤을 때 손익비가 대략 1대2 정도 나와주고요. 이 전고점 구간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더 올라가 주게 된다면 더 봐야죠.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파동의 되돌림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켜보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현재 278원 구간 돌파하면은 전고점, 최고점 구간 잡으시면 돼요. 294원 잡으시면 되고요. 294원 돌파하게 해주게 된다면 다음 저항 구간인 33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330원 잡고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음 고점 393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 카이아 코인 여러분들 진입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면은 제가 다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2025년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종목은 카이아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오늘 저녁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PCE 지표 발표가 될 텐데요. 매크로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일단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께 생생한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